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안 그래도 3명의 이적설 때문에 되게 급하거든요. 제가 하베르츠는 어느 정도 만들었고 7월 티아고 실바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전세계 팬들, 전세계 축구 팬들을 흔들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시의 이적 요청인데요. 첼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 얘기도 거론을 할까 했는데, 사실 저는 첼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첼시 얘기부터 하면 조금 회의적입니다. FA로 풀리면 영입할 수 있지 않아요? 하는데 FA로 풀리면요, 더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급 경쟁을 붙겠죠? 그 얘기는 뭐 뒤에 하도록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돈을 투자하는 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그래 메시 가, 그러고 판다고 쳐요. FA가 안 될 수도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뭐 바르셀로나가 그 FA 가능한 건 만료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FA가 안 되면,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사는 거면 첼시가 가능성은 제일 높죠. 왜냐면 모든 자금력에서 전 유럽을 통틀어도 첼시가 가장 자금력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사는 거, 뭐 하베르츠 딜 치워버리고 7월 딜 치워버리고 모든 자금,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메시를 산다 그러면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주급인 거예요. 주급이 제가 알기로 15억에서 18억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여기 적어 놓을 건데 잘못 읽은 거 아닙니다.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주급이요, 주급이. 근데 첼시 같은 경우엔 최고 연봉자가 캉테 29만 파운드입니다. 즉 4억 5천 정도? 하나로 치면 한 약 4억 5천 정도 되는데, 벌써 갭 차이가 너무 크죠? 메시가 만약에 티아고 실바처럼, 티아고 실바는 5억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5억에서 2억까지 떨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오피셜이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한 10억? 한 15억? 그 언저리에서 조금 떨궈도, 그렇게 돼도 첼시 최고 주급자보다 2배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첼시는 주급 체계를 잘 깨는 팀은 아니에요. 물론 오도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급을 조금씩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클럽에 비하면 주급 체계를 그렇게 확 올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수가 나왔다고 해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베르너 이적설이 날 때도 독일 쪽에서 나오는 건 최고 주급자가 될 거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받을 거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의 주급을 받게 됐거든요, 오피셜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메시도 주급을 정말 대폭 삭감하지 않는 한 첼시에 올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4대 리그, 네덜란드 리그를 뺀 건 네덜란드 리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약스 정도만이 조금 영입할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아약스는 그런 돈을 투자할 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구단 기조가, 뭐 구단이 거지 구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구단 자체가 그런 기조보다는 좀 효율적인 돈을 투자해서 팀을 좀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팀 같아서 네덜란드 리그는 빼겠습니다. 봐야 되는 게 역시 EPL이 있고, 분데스리가가 있고, 세리에가 있고, 프랑스 리그가 있습니다. 자, EPL부터 보시면 첼시를 제외하고 나면은 맨유, 맨시티가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첼시 제외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FA로 풀렸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영입하는 거면 바르셀로나가 터무니없는 돈 그냥 바이아웃 달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여기 나올 팀들. EPL부터 보시면 결국 맨시티하고 맨유만이 주급을 어느 정도 맞춰줄 것 같습니다. 리버풀도 그렇게 주급을 많이 주는 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급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팀도 아닌데, 맨시티와 맨유는 확실히 자금력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도 그 팀들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주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메시만큼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메시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은 이 두 클럽이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도 나갈 수 있고, 일단 명성이 높고 팀도 이제 하나 되는 느낌이 많거든요. 이른바 모반무, 모예스, 바날, 무리뉴 때보다는 한 팀이 된 느낌이 있어서 메시가 원하는 한 팀, 그리고 좀 경쟁력 있는 팀에는 맨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펩이 있습니다. 요번에 또 8강에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펩은 여전히 저력이 있는 명장이고요. 펩과 메시, 이 둘의 조합은 메시에게서도 펩에게서도 가장 전성기를 달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둘 다 원할 수도 있고, 맨시티와 메시 이적설이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닙니다. 꼭 이런 이적 요청이 있어서 맨시티가 원한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맨시티가 원해왔던 딜은 메시이기 때문에 메시의 영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FA로 풀렸을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분데스리가인데, 미넨 정도가 있거든요, FA로 풀린다면. 근데 미넨은 영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데스리가를 넣은 건 미넨은 가능성은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넣은 겁니다. 미넨은 호날두 때 이야기를, 호날두 때 나왔던 발언을 생각해보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날두 같이, 메시 같이 30대 중반이나 좀 나이가 있는 선수에게는 미넨은 좀 적극적인 투자는 무리다,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메시의 주급도 어쨌건 투자입니다. 1년으로 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한지 플렉을 통해서 한 팀이 됐고 지금 전 유럽을 통틀어도 한지 플렉의 바이언을 이길 만한 팀은 크게 없기 때문에 굳이 메시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팀을 붕괴시킬 정도의 주급체계 혼란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서요. 메시의 영입은 분데스리가에서 미넨 정도는 가능하지만 굳이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리에 보겠습니다. 세리에는 유벤투스가 있는데 유벤투스는 돈 쓰는데 좀 짜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호날두 때 딜을 보면 투자해야 될 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또 유벤투스입니다. 또 피를로가 새로 왔기 때문에 팀을 쇄신할 때 조금 피를로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또 메시만한 선수 없죠. 전 세계 어느 감독을 통틀어도 메시 원하지 않는 감독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호날두로 굳이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호날두 덕에 스타성으로 이용해서 뭐 유니폼도 팔았고 광고도 많이 받았고 유벤투스가 이익을 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랑 호날두가 한 팀에서 뛰는 게 유벤투스가 된다. 그랬을 때 유벤투스의 투자는 적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급이 아무리 높아도 호날두 지금 받는 주급도 낮지 않기 때문에 메시가 주급을 조금만 내려준다면 유벤투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적료가 발생하는 거라면 유벤투스는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적료가 발생을 하든 주급이 발생을 하든 가능한 팀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 팀은 네이마르 딜 때 보셨지만 주급이든 이적료든 크게 관련하지 않는 팀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팀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가능성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준우승을 했잖아요. 안타깝게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거고 네이마르, 메시가 잘 맞았던 것도 있고 메시 주급 못 견딜 팀 아닙니다.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 오히려 이 모든 팀 중에 파리 생제르맹이 주급은 제일 잘 버틸 거예요. 아마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깎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주급을 좀 깎으려고 할 텐데 파리 생제르맹만큼은 주급 깎지 않고 올려줄 수도 있는 팀이라서 만약에 FA로 나오면 이 모든 팀 중에 가능성은 전 파리 생제르맹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면 맨시티가 가장 높겠지만 펩도 있고 주급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팀이니까 맨시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비견하는 팀은 파리 생제르맹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메시가 이 팀 아니고 바르셀로나에 남아서, 그러니까 약간 이 보드진과의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만 잘 해소가 되면 메시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 바르셀로나에 있다라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바르셀로나에 남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 이적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BBC에서 첼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뤄봤는데 첼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까봐. 근데 하베르츠 사고, 치렐 사고, 뭐 티아고 실바 사고, 베르너 사고 이랬던 첼시가 메시까지 온다 그러면야 더할 나위가 있겠냐마는 쉽지 않다. 첼시는 세 가지로 안 되는데요. 일단 주급 체계를 맞춰주기에 주급 체계를 잘 부시는 팀이 아니다,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첼시는 30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대에게 그렇게 긴 계약 기간을 주지 않는데 메시가 떠나는 입장에선 좀 긴 계약을 원하겠죠. 나 그래도 메시인데, 뭐 메시가 이렇게 거만하다 이게 아니라 메시인데 좀 긴 계약 기간을 원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메시가 첼시로 오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건 개인적으로 축구팬으로서 좀 충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전설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첼시 오면 안 되나?